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해부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학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의학 용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로 의학 용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용어는요, 약 75%가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의 기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75%면 굉장히 많죠. 예, 그럼 나머지 25% 정도는 뭐 영어나 그 외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라틴어나 그리스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지금 쓰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왜 이런 용어로 의학 용어를 구성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요. 예, 일단 죽은 언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런데 왜 굳이 죽은 언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썼을까요? 예, 언어도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신조어랄지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즉,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용할수록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언어를 쓸까? 예, 지금 쓰지 않는 용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영어랄지 유럽의 많은 언어들의 근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원체적으로는 지금 쓰지 않는 라틴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의학 용어가 변하지 않도록 의학 용어는 변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들이나 이런 의료인들 사이에서 이런 용어들이 혼돈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 용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언어들을 쓰게 됩니다. 자, 먼저 의학 용어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칭하는 특히 우리 신체에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네 가지. 예, 한번 봅시다. 이 네 가지가 뭐를 의미하는지. 예, 첫 번째 여기 두 가지는 이제 우리말 한글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의학 용어, 뭐 영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요, 이제 우리 한글로 된 건 이제 신용어와 그다음에 구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어는 순우리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말로 변한 것들. 물론 우리말이라고 해서 순우리말은 아닙니다. 뭐 한자를 혼용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신용어고요. 그에 반해서 구용어는 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영어가 있고요. 영어식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어근, 즉, 좀 전에 말했던 라틴어와 그리스어 같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단어. 그래서 이제 어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뼈다, 뼈. 우리 뼈, 우리 몸의 뼈. 구용어로는 뼈 골자를 씁니다. 우리가 해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뼈 골자입니다. 영어로는요, bone이라고 합니다. bone이라고 지칭을 하죠. 영어로,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걸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어근, 이제 의학 용어에서 실제 어떻게 쓰느냐? 요건 이제, 오스테오라고 씁니다. 오스테오. 이 뒤에 뭐 슬러시가 있고 이건 이제 이 오스테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변할 수 있어요. 뭐 오가 붙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모음이 붙어서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뼈는 이제 순 우리말이고 한글이 되는 거고요. 골 이건 이제 한자죠, 한자.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언제 쓰냐? 특히 신용어는요. 특히 이제 의료 계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국가고시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느냐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이 국가고시에는 신용어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어로 국가고시가 나온다면 반드시 신용어를 알아둬야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구용어는요, 이제 임상에 있을 때 옛날에는 이 다 구용어로 배웠기 때문에 한자로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배우신 분들한테 신용어를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임상에서 또 예전에 배웠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 구용어를 아직도 계속 쓰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직까지 질병명, 물론 질병명조차도 이제 신용어로 많이 변한 경향은 있지만 아직도 질병명에서는 이 구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진 걸 골절이라고 아직도 표현하죠. 골절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골절, 이 뼈가 부서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골절, 예, 이때는 구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질병명에는 구용어를 그래도 많이 쓰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이제 bon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bone. 이거는 뼈를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의학용어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영어식으로 쓰고 언제 이 어근을 쓰느냐? 여기도 이제 약간 비슷한데요. 이 뒤에 뭐가 붙느냐? 그래서 어떤 질병명이랄지 또 어떤 상태랄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이런 어근을 쓰게 됩니다. 그냥 뼈를 지칭할 때는 bone을 쓰고요. 그 외에 변환되는 모든 활용된다고 할까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어근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 허파가 있습니다. 허파. 예, 구용어로는 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허파암보다는 지금도 폐암이라고 하잖아요. 암 걸리면. 예. 그래서 구용어에서 이렇게 질병명을 많이 쓴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wrong이라고 합니다. wrong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어근으로는 pneumo라고 합니다. pneumo.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폐렴을 pneumonia라고 하거든요. 이 뒤에 이야가 붙습니다. pneumonia. 예. 뉴모니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요 어떤 증상을 의미하는 니아가 붙게 되면 뉴모니아, 폐렴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허파, 폐의 활용, 뭔가 다른 것으로 활용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어근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 갈비뼈, 예, 그리고 늑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립이라고 하죠. 우리 뭐 백립, 뭐 이렇게 얘기하는 립. 그 다음에 이건 코스토, 그래서 뭐 코스탈리스, 코스탈, 코스토 뭐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제 세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신용어, 구용어, 영어 어근이 전체가 다 다르죠. 같은 게 없네요. 예.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다르진 않아요. 예, 전체가 다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가 다 다른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좀 다른 종류도 있나? 예, 다음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또 5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신용어와 구용어가 같네요. 그죠? 같죠? 신경도 그렇고 뇌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이 구용어는 다 한자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신용어는 다 이게 뭐겠어요? 같은데 예, 우리말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지금 한자예요, 사실은. 자, 심장 같은 경우 이제 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도 이제 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심장 근육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심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한자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로 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적어도. 그래서 뒤에 뭐 심장, 근육 이렇게 붙었을 때도 결국은 이제 같은 용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신용어와 구용어가 같은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쓸 때 눈 같은 경우 눈 안자가 있고 코, 입 뭐 이런 것처럼 순우리말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굳이 한자로 기존에 썼던 걸 굳이 우리말로 너무 어색하게 또는 뭐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통용되는데 전혀 문제 없다면 그것을 또 굳이 억지로 바꾸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신용어, 구용어가 무조건 다른 건 아니다.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이제 관절은 이제 조인트가 뭔가 연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뼈와 연결된 게 관절이기 때문에 조인트가 되겠고요. 어근으로는 알스로라고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관절염 하면 이제 알스라이티스 뒤에 이제 이티스가 붙거든요. 염증 같은 경우는 알스라이티스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이제 신경을 nerve라고 하죠. 예,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뉴로가 됩니다. 뉴로. 또 뭐 뉴런 하면 우리가 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걸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nerve, 뉴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다르죠. 이제 조금 nerve하고 뉴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어쨌든 다릅니다. 뇌는 어떻게 될까요? 예, brain이라고 부르죠. 예, 어근을 보면요. 엔세팔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합성어인데요. 이 세파가 머리를 뜻해요. 헤드를 뜻합니다. 근데 n이죠, n. 일종의 in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뭐가 있죠? 예, 머리 안에 뇌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엔세팔로 하면 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심장은 이제 heart가 되죠. heart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카디오가 됩니다. 카디오. 예, 심장 어근으로는. 그래서 우리 뭐 카다이티스, 뭐 심장염이랄지, 브라디카디아, 뭐 심장이 뭐 느리게 뛴다랄지 이런 식으로 뭔가 활용되고 변하게 되면 예, 카디아, 하트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지칭할 때만 쓰는 거죠. 그냥 뇌, 심장 딱 이렇게 지칭할 때만 쓰는 거고 그 외에 활용되는 건 다 이렇게 됩니다. 뭐 우리 ECG에서 심전도 있죠. ECG에서 이 C도 이 카디오입니다. 요거에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슬이 됩니다. 머슬. 하지만 역시 이것도 어근으로는 마이오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신용어와 구용어가 유사한 이런 단어들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경우가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 힘줄입니다. 힘줄. 예, 요거 이제 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합니다. 예,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부르죠. 예, 힘줄, 건, 텐던 이런 순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게 이제 어원으로 보자니까 어때요? 예, 텐도가 되네요. 이거 거의 사실 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요거 자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학 용어가 있는데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말처럼 아까 우리말도 그냥 구용어 그대로 쓴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어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조금 복잡하고 세부적인 단어로 들어갈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뭐 우리말 신용어, 구용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다른 경우도 있지만 또 영어식 표현과 어근이 사실상 이렇게 같을 때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예, 샘창자가 있습니다. 예, 12지장이라고 해요. 12지장. 그래서 12장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샘창자가 되는데요. 예, 실제로 이자랄지 담즙 뭐 이런 것들이 관이 열리면서 소화액들이 나온다고 해서 샘창자라고 하고요. 구형으로는 12지장이라고 불렀죠. 12지장.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구용어가요. 요 어근과 굉장히 이제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우리 한글은 어때요? 표음 문자예요. 표음.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 있죠. 한자. 우리가 구용어로 쓰는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예. 그에 반해서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나 지금 특히 지금 어근 이런 용어들은 어떨까요? 이런 것도 다 표의 문자예요. 예, 같습니다. 표의 문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용어는 이 어근과 거의 1대1로 매칭이 돼요. 거의 직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에 반해서 우리말은 또 그렇지 않아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 1대1로 대칭이 되나 볼까요? 예. 12지장이잖아요. 12지, 손가락 지자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12다. 자, 듀오데예요. 듀오데. 듀오가 뭐예요? 뭐 우리 듀엣, 듀오 이렇게 하잖아요. 둘. 대가 10을 의미합니다. 자, 듀오데라고 하면 12를 의미해요.
손가락 12개를 붙인 것과 같은 그 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듀오데넘이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요게 붙으면 이제 장이잖아요. 장 같은 거 뒤에 붙이니까. 그래서 12지 장이 됩니다. 듀오데노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이제 12지 장의 어근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상 같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세부적인 용어는 어근과 영어가 사실상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서 좀 끊으면 자, 일단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콩팥 여과하는 장치잖아요. 자, 먼저 영어로는 키드니라고 부릅니다. 키드니. 한 쌍의 키드니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어근을 보니까요. 두 개가 있네요. 레노라는 게 있고 네프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나 있네요. 여기 위에 보면 라틴어와 그리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프로가 뭐 라틴어, 그 다음에 뭐 레노가 그리스어, 뭐 이렇게 알려져는 있어요. 자, 어쨌든 레노, 네프로 둘 다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레날, 우리 레닌이라는 신장에서 나오는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레노 이거 따온 거죠. 그다음 뭐 아드레날, 뭐 부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레날도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에 관해서 네프로, 뭐 네프라이티스, 뭐 신장염이랄지, 또는 우리 콩팥의 기본 단위, 콩팥 단위를 네프론, 여기 n만 붙이면 온 붙어서 네프론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나. 하지만 그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사실 그때그때 알아둘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두 개 다 신장, 콩팥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도 마찬가지인데요. 눈, 이제 안구라고 하죠. 눈 안자 써서 안구, eye라고 부르겠죠. 영어로는. 어근은요, 옵토라는 것도 있고요, 옵살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둘 다 씁니다. 그래서 뭐 옵틱 너브 하면 뭐 시각신경. 그래서 이 옵틱은 눈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것도 의미해요. 눈이 결국 시각을 보는 거니까. 옵살모 자체는 이제 눈, 안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둘 다 눈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어근도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지금 방금 말한 이제 라틴어, 그리스어 기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한꺼번에 또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코 같은 경우도 노우스라고 하잖아요. 노우스라고 하지만 나잘, 네이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어근이 여러 개인 것도. 그래서 앞으로 의학 용어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런 다양한 경우들, 좀 예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개로 있지만, 4개로 구성이 되지만, 신용어, 구용어가 같을 수도 있고, 영어와 어근이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근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공부하시되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면서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학용어 개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